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요, 국산 수소 전기차를 타며 기술력을 홍보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수소차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가 정부 지원금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국내 수소차 현실과 또 미래 먹거리로 보상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공학과의 이호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소차, 전기차도 아니고 LPG 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도 아니고 수소차. 어제 주요 신문들의 그 일면에 보면요, 문 대통령이 수소차에 타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소차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수소차라기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정확한 용어로 맞고요. 수소 전기차가 더 정확한 용어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쯤에 이제 BMW에서 수소차를 한번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 이 수소차는 뭐였냐면 가솔린을 가지고 내연기관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태워주지 않습니까? 중간에 스위치를 누르면 뒤에 있는 수소 연료가 가스 형태로 와서 똑같이 태워주는, 결국 수소를 그대로 펑 터트려주는 이 차는 수소차라고 저희가 불러왔고요. 지금 나온 타입은 뭐냐 하면은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가 연료 전지로 가고요. 달리면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두 개가 전기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발생시킨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동 원리는 전기차하고 100% 동일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충전기의 전기를 축적했다 쓰고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그 자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맞죠. 일단은 배출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수증기가 나오니까 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통 달리면서 그 어떤 엔진 내부나 여러 가지 연료전지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히려 걸러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배출가스가 제로가 되면서 수분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차다. 궁극의 친환경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궁극의 친환경차다. 왠지 우리가 수소하면 또 갖게 되는 그 오해, 선입견이 수소폭탄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폭탄 개념하고 전혀 틀리고 그다음에 보통 이 이제 수소 탱크, 연료 탱크에 대한 안전도 점검에서는 실은 많은 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문 대통령이 탄 건 승용차라는 넥소라는 차인데 승용차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일단은 승용차만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상용화돼 있는 것은 일본의 미라이나 한국의 넥소나 뭐 SUV나 승용차 형태나 일단 승용차가 맞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실제 우리가 가솔린 엔진처럼 힘이 좀 적은 건 전기차가 적합하고 디젤 엔진처럼 대형 트럭,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소차가 적합하다 이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다면 오히려 트럭이나 뭐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 수소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대형 철도, 기차에도 수소 연료를 적용하는 걸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힘이 필요하고 장거리 수송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탔던 차가 현대차의 그 넥소죠. 이게 수소차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한 차종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차종만 나와 있고 실제 그 수소차에 대한 양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었고 2013년에 이거는 2차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한 7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이기 때문에 실제 중형 아니면 중소형 가격대로 한다면 상당히 좀 고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외제차를 살 수도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차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2,250만 원의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1,000만 원을 합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3천만 원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교수님 많이 타나요, 이 넥소? 많이 타고 싶고 실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시승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완성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실제 5천만 원대 가격까지도 저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 정도로 평가를 제 주변에서도 했어요. 단 이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7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제차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 디펜던트로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올해 300대가 판매가 됐는데 문제는
그 차를 신청하고 타고 싶다라는 신청자가 2,000명을 넘었거든요. 그만큼 그 3,6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막상 구매자들은 그래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당첨자다 보니까 현재 300대 정도만 공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일단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런 것은 이제 전기차를 포함해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중국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급감했을 때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판매 이런 부분의 보급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차를 자주 모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주유소 많이 있으니까 충전소가 곳곳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마음 놓고 타지. 이거 뭐 충전소 어디서 충전하지 막 헤매고 있는데 연료 떨어져 버리면 난감하잖아요. 저도 좀 가장 곤란했던 게 이제 시승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탔는데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홍성에 있는 뭐 63km,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전국적으로 현재 9개 정도의 충전소만 있고 이제 9월 달 기준이고요. 올 10월 달에 한 곳이 또 신설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현재 10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요? 전국에 10개. 서울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적은. 63km를 달려서 충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연구기관에 있는 것들을 민간 개방을 통해서 10개 정도가 간신히 확보된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도 문제지만 실제 차량에 대한 메리트나 연구 목적으로 고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충전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안타까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보도된 것들 이제 전해지는 소식들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소차 시장에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가 되더군요. 그런데 지금 수소 충전 인프라를 보니까 일본이 단연 앞서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상용화되고 보급화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걸림돌이 없을 될 것 것 같네요. 같아요. 그렇죠.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먼저 했어요. 13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상당히 우리보다 이제 좀 어떤 플레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수소차의 개발은 분명히 늦었는데 수소 사회를 보여주겠다. 결국 인프라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갖다 보여주겠다는 개념으로 충전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수소 사회를 보여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재 아마 230개까지 건설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초창기에는 동경에만 500개의 수소 저장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한 4, 5년 전에 발생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23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보다 한 10배에서 11배 이상으로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떤 경쟁력 면에서 보급률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수소차를 먼저 개발한 거는 현대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인프라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자동차에 대한 완성도 면에서는 총 주행거리도 그렇고 국내가 좀 앞서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쥐고 가야 되는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수소 저장소를 건설하고 수소를 공급하는 전체의 공급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잘 쓰다 보면은 몇 대 1년에 300대 400대 보급하는 이 차종을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판매하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걸 갖다가 클린 에너지 전체로 수소 사회라는 시스템으로 묶어서 사회 전체의 대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로 바꾸겠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개발해 놓고도 실제 민과 정부의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매치가 되면서 다소 뒤져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지금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 파리에서 수소차를 샹젤리제 거리에서 발음 맞습니까? 제가 뭐 너무 셌나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탔단 말이죠.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게 맞고요. 유럽이나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주 급격히 늘고 있고 버스, 트럭 등 장거리 수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유럽에 선도적으로 어떤 판매를 재개한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넥소에
하나 궁금한 게 예, 앞서 예. 정확한 용어가 수소 전기차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 예. 각 개인 가정의 그 차고에서 그 전기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들 타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차량인 건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요. 실제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전기차면 가정용 콘센트에 늘 꽂아도 되고 전기는 100% 보급이 돼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전기차 충전기 하나가 먹는 전기 용량이요. 한 5층짜리 뭐 모텔 정도가 하루 종일 쓰는 용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아파트 콘센트에다가 병렬로 쭉 해서 전기차 두세 개 꽂으면 100% 불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낮은 전력의 전기가 공급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쉽게 공급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의 충전소는 태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력망의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에너지 보급 문제에 있어서 전기차도 100%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승용차나 SUV 보면 한 60에서 70km의 연료 탱크 용량, 네. 결국 한 600km 주행하는데 연료하고 탱크 앞에서 한 80kg 정도의 무게거든요. 수소 전기차는 8kg의 연료를 가지고 600km 주행하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600km 정도 주행하려면은 배터리 용량만 수백 킬로그램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 필요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위기란 말을 참 몇 년 전부터 많이 예. 해왔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이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지금 위기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2010년, 11년 정도 때는 부품업체의 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3%대인데 자동차에서는 9에서 10%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률은 3%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매출만 해도 전년 대비 20% 급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위기가 맞다. 문제는 당장 영업이익이 3% 났으니까 흑자로 돌아섰다. 아직은 흑자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R&D 투자 비용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전기차,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해 가지고 친환경차 개발에 막대한 자금 투여가 필요할 때 여지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오히려 다가올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수소차가 지금의 정체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일본처럼 뭔가 민관, 이 관계부처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실제 어떤 안전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예.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LPG 충전소가 있고요. 주유소가 있고 수소 저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위험물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방호벽도 있어야 되고 예. 거리도 띄어야 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완화해 놔 가지고 쉽게 건설이 되도록 해 놨고요. 아, 또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까 영상에도 문 대통령이 프랑스의 택시 기사가 수소 충전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운전자가 나오고 직접 있네요. 그죠? 운전자가 직접 저렇게 셀프로 충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게 고압 탱크에 대한 위험물 관리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물 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 사람이 충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전국에 300대가 팔려 있는 차종에 대해서 충전하러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위험물 관리사가 24시간 상주한다. 인건비 면에서 수소 충전소를 30억 들여서 세팅해놨을 때 1억 5천에서 2억씩 적자로 시작이 되는 거고 일본이나 유럽처럼 셀프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간단한 규제부터 우리나라는 너무 좀 엄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프라까지는 뭐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 보다 현실적으로 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규제 완화. 그렇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늘 역대 어느 정부마다 외치는 슬로건인데 수소차에도 이 규제 완화 그러게요. 문제가 또 들어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뭐 GM 사태를 보신 것처럼 그동안은 어떤 국민 정서가 대기업이 돈을 버는데 수소차를 왜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인프라에 구축해주고 팔아주냐 이랬지만 GM 사태처럼
대기업 하나 제조사가 망하면은 그 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후방 산업까지. 예, 그렇죠. 그다음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 GNP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매출 급감이나 영업이익 급감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이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이러한 부분의 블루오션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해외에 홍보를 하고 수출하고자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지역에서 기업 하나가 빠져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전기차 분명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 힘을 합쳐야겠죠. 네.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